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약 한 일주일 동안에 미국 증시를 보면 좀 고무적이에요. 그동안 연준 의장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 놓았는데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그저께지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는 비교적 나스닥 지수가 S&P 500을 끌고 올라갔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고, 그 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이런 그 주요 7개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죠. 물론 미국도 중소형주는 지금 지지부진해요. 주가 수익률 평균이 한 12배 되니까 여튼 미국 증시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여태까지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들 즉 시청자들이 나스닥 지수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악재라 하면 악재인데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경기 침체 얘기는 지난 1년 이상 나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2021년 3월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양측이 소년이 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최근에 금리 때문에 반영되기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3분기 실적을 무력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4분기 성장률도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들이 왜 오판했는지, 제가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한 너댓 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참석자들은 4분기 성장률도 나쁘지 않을 거로 아마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DP 나오라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4분기 2.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가 이제 할인 행사 기간인데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와 비교하면 환경이 훨씬 좋거든요. 할인 행사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할인 행사 기간도 상당히 아웃퍼폼 나올 거다. 즉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그렇게 본다면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는 둔화되겠죠. 즉 전분기 대비로 하니까 3분기 성장률이 4.9%잖아. 그죠? 그러면 4.9% 성장이 포함된 대비 또 추가적으로 2.5% 성장한다고 하니까 기업 매출액은 그리고 기업 영업실적은 상당히 좋아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재를 누르고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S&P 500 실적 전망치도 양호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내년 1분기까지는 그 금리만 가지고 자꾸 악재로 가져가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물가만 안정되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연준 의장이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거는 미시간 대학 소비자 기대 지수예요. 저는 이걸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6개월 이후 물가 상승률인데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기초해가지고 한 600가구 정도가 조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기초해 가지고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뢰도도 낮고, 또 뭐 이제 선거 시즌이잖아요, 그죠? 미국은 뭐 선거운동 기간이 막 약 한 1년 지속되니까, 뭐 이제 내년 11월 두째 주 화요일입니까? 그 최종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도 이해가 엇갈리고, 즉 공화당 지지자는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답변하고, 민주당 지지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답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우선 수치만 보고, 미시간 대학 소비자 기대 지수입니다. 그것만 보고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열어놓았는데, 아마 뜯어보면 사실상 그 금리 인상을 할 만한 그런 그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성장도 도모해야 되거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여당이니까. 그러고 연준 입장에서도 업무가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은 고용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장률하고 밀접하죠. 그러니까 연준도 뭐 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또 뭐 전전 동기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연준 의장은 자기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연준이 물가도 잡아야 되고 고용도 안정돼야 되니까, 뭐 경기만 나쁘지 않으면, 또 물가가 높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니까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제 미시간 대학 소비자 기대 지수라 하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언제 한번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그거 믿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간밤에 주가가 급등한 것도 미시간 대학 소비자 기대 지수가 처음 발표할 때는 뭐 수치만 나오니까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버린 이유도 불신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연준 의장도 물가 불안을 전제로 추가금리 인상 발언이니까, 물가 불안이 그렇게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이제 미국 그 내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수입을 하는 뭐 중국, 베트남, 뭐 신흥국들이죠, 멕시코 등 그쪽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쪽 물가가 안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환율도 좋으니까 그 미국 내에서 생산된 물가를 자극할 만한 그런 것은 지금 뭐 유가가 뭐 100불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 100불도 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면 문제될 거 없고요. 지난 세미나 할 때도 뭐 뒤풀이 할지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것 같고, 또 세미나 당시에 연말 랠리가 있을 것 같냐, 그 다음에 직전 16,200 나스닥 100 기준입니다. 그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보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16,200 돌파했는데 7월보다 미국 증시가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즉 기업 실적이 3분기 4.9%, 4분기에는 3분기 대비 또 2.5% 성장을 하니까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즉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변도 했어요. 여하튼 뭐 미국 증시는 연말을 앞두고 연말 랠리 있을 거고, 연말 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배경에는 4분기 성장률 나쁘지 않고 내년 1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다. 물론
그도 악재는 뭐 연말 예산 관련해가 또 한번 뭐 소용돌이는 있을 거예요. 또 많이 올라가면 또 조정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조정은 있겠지만은 지금 주지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S&P 500 지수가 뭐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살수 있는데 4,400선을 오늘 새벽 끝난 시장에서 돌파했고 나스닥 지수도 지난번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직전 고점입니다.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뭐 기술적 지표도 괜찮고 즉 심리에 영향을 주죠 이게. 또 연말 할인 행사는 지난해보다는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당 투자 심리도 뭐 실적이 좋으면 배당 투자하니까 그리고 배당하고 난 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그것도 별로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미국 정치 환경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하고 차별화는 될 수 있겠지만은 미국하고 일본 정치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포유 환율 연구소 명예를 걸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준비한 자료 중에 3분의 1밖에 제가 못했지만은 그러나 앞에 한 얘기를 토대로 나머지 부분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